정진다가 될 차례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350페이지까지 끝났죠. 저번 시간에 보강 시간에 350페이지 끝나고, 자, 이번 주에는 351페이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각종 권리 가는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각종 권리,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강 시간에 했던 것이 소유권 등기했죠, 그죠? 소유권, 지장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얘기. 자, 그런 권리 등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권리 등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 권리 등기된 상태에서 한 번 등기된 권리가 영원 불변일까요? 아니죠.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잘못 없어졌으면 살려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일련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변경 등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는요, 거기는 간단합니다. 자,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351페이지 가보세요. 351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보시면 실행에 관한 특징이 있죠. 그죠? 자, 실행에 관한 특징,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하면 돼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변경 등기는 양적인 측면에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부죠. 자,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는요, 자, 하나의 독립한 등기가 못 되죠,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일부기 때문에 부기등기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죠? 이해관계가 승낙을 못 받았다는 조건 주어진다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주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서는요, 형식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답 1번에서 원칙은 부기등기 되어 있죠, 그죠? 다만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거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는, 자, 부기등기, 승낙 첨부한 때는 부기등기 하지만은 승낙서 첨부하실 때 못했을 때는 이해관계보다 후순하게 되는 주등기를 해야 된다. 그것만 챙기면 돼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이해관계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에 관한 얘기,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고요. 자, 일단은 변경 등기에 관한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이렇게 마치고, 자, 뒷페이지 등기 보시면은요, 양쪽 권리 2번에 있습니다. 양쪽 권리 2번 보시면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있죠, 그죠?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여기서는 해야 될 것이, 자, 우측에 가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있죠, 그죠? 그거 하고 동그라미 5번 변경 등기 신작 있죠? 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하는 상황에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이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한다는 얘기하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한다. 그 상황을 매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에서 자, 변경 등기 신청하는 거는요, 그 기억 니은 T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 거기, 자, 기억에서 자, 말소 등기 글자 보이죠? 니은에서 멸실 등기 글자 보이죠? 자, 그리고 T가 쳐서 수차례 걸쳐 변경된 경우 보이죠? 자, 요 세 가지 매치시키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매치시는데, 자, 일단은요, 자, 직권으로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하는데요. 자, 가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은 등기부에 나오는 행정구역 명칭은요, 안 바꾸더라도 당연히 바뀐 걸로 봅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바뀐 걸로 보는데, 언젠가 변경을 하긴 하겠죠. 언젠가 변경을 한다면 절차만큼은 직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 동그라미 기억이고요. 자, 니은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을 변경 등기한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죠? 자,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서울에 살면서 자, 세종시에 땅을 하나 채칠게요. 자, 10년 전에 세종시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했겠죠, 그죠? 등기할 당시에 여러분 주소는 서울에 살았겠죠, 그죠? 서울 주소로 등기가지고 여러분 이름 등기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대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 여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그 땅을 판다라고 할게요. 판다라면 자, 일단은요, 등기부의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로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대전에 있죠. 이거 안 맞죠? 이거 맞춰야 됩니다. 자, 맞춰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요, 맞춰주는 건 누가 맞춰요? 등기관 직권을 맞춰줍니다. 왜 직권으로 맞춰주느냐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내가 땅을 팔고 등기를 할 때는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주소 증명서는요, 역대 주소 다 나오는 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역대 주소 다 나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내 주소 증명서 주민등록 처분상에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온 사실이 입증이 됩니까? 입증이 됐죠. 그럼 이 주민등록 처분에 등기관 손에 쥐어지면은 주소가 바뀐 사실이 입증이 되고 변경 등기 해야 될 사실이 입증이 되죠. 입증이 되니까 그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동그라미 니은을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땅 사놓고 이사 와가지고 땅 판다. 땅 사놓고 이사 와서 땅 판다. 그럼 등기부의 주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안 맞으니까 맞춰준다. 이거는 누가 맞춰주느냐? 직권으로 맞춰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사 와서 땅 판다. 그럼 땅 팔았으니까 소유권 잊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유권 잊었는 게는 직권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직권을 하는 게는 두 가지입니까? 직권한 거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을 한다. 자, 그 두 가지고요. 자, 그리고 변경 등기 생략입니다. 자, 변경 등기 생략하는 거는요. 자, 일단은요.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두 가지는요. 자, 말소 등기 연상하세요. 말소 등기, 자, 멸실 등기 연상하세요. 연상되는 모습이 말소 등기는 없어지는 겁니까? 멸실 등기도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등기를 할 때 주소가 바뀐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주소를 굳이 변경 등기 해가지고 없앨 것이냐 말입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변경 등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차례 변경된 경우는요 이런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그죠? 서울에서요 10년 전에 서울 살다가 지금 대전을 이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바로 대전을 이사 온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분당 갔다가 그리고 수원 왔다가 대전을 이사 왔다 칠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 번 이사 다녔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내가 초본 제출한다 그랬죠. 그죠? 초본상에서 여러 번 이사 간 사실이 다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죠. 그럼 등기관은 거기서 이사 간 사실이 나타나니까 그 이사 간 내용대로 일일이 변경 등기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등기부 주소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는 맞바로 변경 등기 할 것이냐? 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 번 바꿨다면요 굳이 변경 등기를 일일이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맞추겠다는 얘기지 이사 몇 번 다느냐 이거 체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 번 바뀌었다면 중간에 거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직권을 하는 거 두 가지 생략하는 거 세 가지 그거 매치시켜야 됩니다. 보기만은 개수가 딱 5개 나오죠. 그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매치시키는 거 해두시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자, 변경 등기입니다. 자, 변경 등기는 딱 두 개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요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그 문제. 그리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에서는요 우리가 부기등기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단독이 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직권을 하는 거하고 생략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앞에 얘기들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경정등기입니다. 자, 경정등기는요 자, 등기하고 실제한 게 안 맞죠. 그죠? 원시적 후발적. 경정등기는 원시적이죠. 처음부터 안 맞을 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안 맞을 때 맞추는 건데요. 자, 일단은요, 원시적이다. 그 차이에서 변경 등기와 차이가 있을 뿐이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그러면 경정 등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요. 자, 어느 걸 해야 되느냐니까. 자, 일단은요, 여러분 책에서, 자, 354페이지 가보세요. 354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거기서, 자, 양쪽으로 3번에서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되어 있죠. 그죠? 자,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자, 거기서는 이해관계 승낙세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권리에 관한 경정 등기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경정 등기에서 동그라미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권리 자체의 경정이라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권리 자체를 바꾸는 경정 안 됩니다. 권리자 전체 바꾸는 경정 안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권리자 전체 바꾸는 경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등기부 현재 소유자 을이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을이요 3년 전에 땅을 샀습니다. 건물 하나 샀습니다. 아파트. 자, 을이 현재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다시 나중에요.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생기죠. 그죠? 그런 문제 생기잖아. 그죠?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을이 병한테 팔면 취득세, 양도세 이런 문제 생기잖아. 그죠? 생기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을이 3년 전에 내가 갑으로부터 땅을 건물을 샀는데, 사실은 내가 샀는 게 아니고 병이 샀는 건데, 잘못 등기했다. 이거 바꿀게요. 이게 해줄까요, 이거? 그거 해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취득세, 양도세 탈법을 수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거기 후반부. 권리자 전체 바꾸는 경쟁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였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된 상태에서, 자,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유자하고 이제 세입자하고 이제 돈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자, 보증금 내주는데 못 내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대폭 양보합니다. 자, 보증금 못 내주니까 사정에 딱 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 보증금 안 받을게. 대신에
나도 확실히 안전장치를 해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으로 바꾸자 이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은 못 바꾼단 말입니다. 권리 자체를 경계를 못 한단 말입니다. 권리 자체는 거기 앞부분. 뭔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죠?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바꿀 수 있을까요? 원래 전세권 설정 계약 하기로 했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임차권 설정되는 게 잘못됐습니다. 임차권 설정된 게 잘못됐죠.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죠? 그거를 전세권을 바꾸는 경쟁이 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용권 비슷하니까 바꿔도 될 것 같지만은 임차권은 채권이죠. 어디까지나 본질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채권의 성질 자체가 달라 이거. 이거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는 못 바꿔요. 권리자 전체는 절대로 못 바꿔요. 자, 그러면 경쟁등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밑으로 쭉 갑니다. 자, 쭉 가가지고 자, 거기 동그라미 니은 봅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니은의 B를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의 B를 보시면은요. 자,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예시되어 있습니까?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거를 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자, 동그라미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 자, 첫 번째 점에서 보시면은요. 자, 단독 소유의 두 번째 줄입니다. 단독 소유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소유로 경정이 됩니다. 공동 소유를 단독으로 경정하는 것도 됩니다. 단독에서 공동, 공동에서 단독으로 경정하는 게 허용이 돼요. 자, 두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됩니다. 이거 보관 시간에 했죠, 그죠? 법정 상속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협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다시 협의가 될까요? 협의는 언제든지 한 번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협의 못하죠. 협의 못하니까 협의 해지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건 가능하다. 법정 상속했다가 협의를 해서 경쟁하는 것도 되고 협의했다가 협의 해지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경쟁은 가능합니다. 자, 보강시간을 다 했고요. 어제 일요일 다 했고요. 자, 세 번째 점입니다. 자, 법원의 촉탁이 있습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점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 번째, 다섯 번째 법원의 촉탁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법률의 규정을 했다. 자, 이 법으로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경쟁 안 되겠지, 이런 선입관 가지지 마세요. 법률 어차피 경쟁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는요, 법원의 촉탁이든 법률의 규정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네 번째 점인데요. 자, 그 원인정서 이래 돼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점은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잡아둘게요. 자, 결론부터 받으면 제일 마지막 부분 가보세요.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 외관상 명백하다면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 외관상 명백이라고 했죠, 그죠? 외관상 명백하다면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원래 정상적인 설명이 이런 겁니다. 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누가 적었어요? 당사자가 적었죠. 당사자가 적은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등기관에 손 못 대요. 등기부에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는 누가 했습니까? 등기는 지가 했죠. 지가 했으니까 잘못했다면 지가 손댈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등기는 손 못 댑니다, 이거. 경쟁은 못 합니다, 이게. 못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다 말입니다. 자, 등기 신청 왔습니다. 오늘 등기 신청 온 거예요. 오늘 등기 신청 왔는데 보니까, 자, 오늘 날짜가 6월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자, 그러면요, 2017년 6월 21일이잖아, 그죠? 오늘 등기 신청 왔는데 보니까 계약서가 거기 첨부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계약서 보니까 2027년 6월 20일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보던 날짜 잘못 적은 거 맞습니까? 잘못 적은 거 맞죠? 이렇게 외관상 명백하다면 도래하지 않은 날짜 적는 다음 외관상 명백하다면 이거는 경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처음부터 다시. 자, 경쟁등기 되는 겁니다. 자, 단독을 공동으로 경쟁됩니까? 공동을 단독으로 경쟁하는 거 되죠? 자, 그리고 법정 상속했다가 협의해서 한 번은 경쟁이 되죠? 그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다시 협의는 안 된다 그랬죠? 협의 해지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건 경쟁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법률의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그리고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하다. 외관상 명백하다면 도래하지 않은 날짜든 외관상 명백하다면 경쟁이 가능하다. 자, 경쟁 가능하다 안 하다 결론 외웁니다. 자, 다시 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안 되는 게 2개 있었죠. 되는 거 5가지 있습니까? 썩습니다. 경쟁되게 할 수 있나 없나 이래 섞을 거예요. 섞을 거니까 결론을 잡아두시고요. 답을 만든다면 여러분 답을 만든다면 출제자가 뭘 만드느냐? 기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든지 니은에서 2번째 상속 있죠. 오른쪽 페이지 상속 거기를 안 된다고 거짓말 하든지 그리고 상속에서 협의 해제해서 법 협의했다 하더라도 협의 해제해서 경쟁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해제란 글자를 빼서 거짓말 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그렇게 답을 만들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경쟁 등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경쟁할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경쟁 등기를 하는데 자, 양쪽 걸로 3번입니다. 다시 354페이지. 당사자 신청 착오가 있을 때 자, 신청 착오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죠. 경쟁을 합니다. 누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 그런데 양쪽 걸로 4번입니다. 등기관 과오입니까? 등기관 과오죠.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으니까 경쟁을 합니다. 누가? 지가 해야 돼요. 직권으로 경쟁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직권 경쟁 등기하는데요. 자, 직권 경쟁 등기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빈 공간 확보하셔가지고, 어디냐, 356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 적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경쟁 등기, 직권으로 경쟁 등기할 때 특징인데요. 자, 거기 아래비를 한 5줄 들어가고 옆으로 한 30장 정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직권 경쟁 등기입니다. 자, 직권 경쟁 등기를 하는데요. 지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가 해주겠다는 얘기죠. 지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그 몇 가지 행동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동 양식이 밥값 안 내죠. 맞습니까? 그런 거 못 내겠습니까? 그리고 농담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책임질 일을 절대로 안 하죠. 책임질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직권으로 경쟁 등기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가 하죠. 혹시나 잘못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 경쟁 등기는요. 제가요 지금 이 수업 나왔으니까 합니다만은 실무에 가면은요 어지간하면은 직권 없습니다. 우리가 직권에 의한 등기는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를 강조하는데요. 어지간하면 직권은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내복하라 그럽니다. 여보고. 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뭐 말을 못해요. 조금만 없으면 뭔 말을 하겠는데. 심지어는요. 직권으로 해야 할 것도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해야 하는 등기 정비가 등등등 있었죠. 등기원에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직권의 등기를 안 하고 놔둬버립니다. 만약에 안 하고 놔둬버리면 절차가 하자가 있지, 저 문제가 생겼죠. 지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죠. 누가? 소유자 내가 답답하죠. 그럼 내가 답답하면 이의제기 하겠죠. 이의제기 신청하겠죠. 그죠? 그래 신청을 받아서 웬만하면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등기원에 해야 될 것 중에 경매와 관계된 등기 있죠. 법원은 촉탁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촉탁할 때 집달 간에 등기 촉탁을 하잖아요. 그죠? 등기 촉탁하는데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있죠.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고 말소해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판단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 번에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특수한 사례 가면 이건 만만치 않아요. 이거. 아주 특수한 사례가 그러면은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럼 등이 헷갈립니까? 법원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촉달하죠. 그죠? 촉달해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 바로잡는 거 허다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권을 해가지고 법원에 근무한다고 이거 완벽히 아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면적 베이스는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말입니다. 직권은 어지간하면 알라 그래요. 그럼 직권은 하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건입니다. 직권을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내보고 하라 그러지 절대로 지가 안 해줘요. 그럼 지가 하는 건 언제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지가 잘못했을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 발동하는 조건은요. 직권에 발동하는 조건은요. 일단은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을 때 한정됩니다. 등기관 과오에 한정됩니다. 지가 잘못했을 때 직권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절대로 지가 안 해줍니다. 자, 등기관 직권이죠. 과오일 때 한해서 직권하는데 자, 직권을 한다는 건요. 지가 알아서 하지 내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지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지가 알아서 하는데 지가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자, 내가 원래 신청한 내용 있죠.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이 있었죠. 그죠? 신청한 등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등기에 효력의 차이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되겠지. 효력의 차이가 없어야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효력의 차이가 생기면 내한테 물어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등기의 효력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효력 차이가 생기면 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효력의 차이가 없어야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효력의 차이가 없다. 여기서 등기 절차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신청한 등기의 효력의 차이가 없어요. 효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당연히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기등기해야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자, 보증금 1억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전세권. 자, 그러면 등기 신청하겠죠. 그죠? 자,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은요, 갑하고 을하고 신청하겠죠. 그죠? 신청하는 내용은 보증금 1억으로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와가지고 심사 안 되면 등기 실행합니다. 자, 실행. 자, 각구는 생략할게요. 자, 을구만 예를 들게요. 자,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1번 전세권. 자, 을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청을 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업무 진행을 등기관에 하잖아. 그죠? 자, 등기관에 실행합니다. 자, 보증금 얼마로 등기됩니까? 1억으로 등기되죠. 1억은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자, 8개인데요. 동그라미 개수 잘못 쉐어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으로 등기된 거예요. 등기관 지가 잘못했죠. 그죠? 1000만 등기했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등기관 지가 잘못했으니까 자, 9천만원 그만큼 갭이 생겼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전세권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직권을 경정 등기합니다. 자, 직권으로 자, 경정 등기하는 거요. 자, 1억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이 원래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 효력의 차이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기등기를 해가지고 부기등기 순서로 올리고 종전에 지우고 요걸로 대체를 해줘야 부기등기 효력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등기를 해버리면 9천만 원만큼은 시간적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효력의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에 다른 거 들어버리면 순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의 차이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되고, 당연히 부기등기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요,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래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자, 요렇게 이제 잘못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에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9천만에 잘못되고 동그라미 7개 쳤다는 사실을 못 보고 진건약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2번에 저당권 요런 게 먼저 들어올 수도 있죠. 저당권 5천만 원짜리 A 요렇게 들어오고 나서 요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정등기 직권해야 되겠죠. 자, 직권해야 됩니다. 자, 직권으로 경정등기 해야 되는 거요. 경정등기 1억으로 해가지고, 자, 요 등기 여기 효력에 1번 올리라고 하면 주등기 부기등기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부기등기해서 얘 승낙 받아야 됩니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기등기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있으면 당연히 승낙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승낙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승낙 안 해주면은 이 등기는 주등기 맞습니까? 주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 경정 등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주등기를 얘가 승낙 안 해준다는 이유로 주등기를 해버리면은 순서가 차이 생기고 얘가 9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요, 직권 경정 등기를 못하고, 자, 그러면 얘가 손해보고 만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손해보고 만원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은 잘못했죠. 등기관 잘못했습니다. 등기관 잘못했으니까 그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등기관은 공무원에 위법한 행위를 해서 일반 개인의 국민의 손해봤잖아요. 손해봤으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해관계 승낙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주등기를 한다는 이 논리는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으면 당연히 승낙 받아야 됩니다.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를 한다는 그 논리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승낙을 받아야 되고, 승낙 못 받으면 그때는 직권 경정 등기 자체를 못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 효력의 차이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선조치 후 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효력의 차이가 생기면 내한테 물어봐야 되죠. 효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정등기, 직권경정등기를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사자 너한테 통지해 준다는 이 순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효력의 차이가 생기면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실행해야 됩니다. 순서 바뀝니다. 효력의 차이가 있으면 너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죠? 그 효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효력의 차이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먼저 하고 나서 너한테 보고한 통지한다는 요 순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특징은 전부 다 여기 때문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실 때는 포인트가 효력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경정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경정등기 뭐 다 그죠? 부기등기다 이런 거는 다 생략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거는 다 생략했고, 여기서 특징 문제되는 것이 경정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그리고 직권경정등기 특징 문제, 여기만 챙겨놨으면 경정등기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올 얘기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말소등기로 갑니다. 자, 말소등기로 가는데요. 자, 말소등기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 말소등기 개념부터 잡아갑시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등기법 1장에서 자, 말소등기가 뭡니까? 라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게 있죠. 자, 말소등기가 뭐예요? 전세권이 없어지는 게 말소등기입니다. 자, 전세권이 없어진다는 측면은 권리 측면, 사실의 측면. 권리 측면이죠. 그 말소등기는 권리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등기라는 특징에서 등등등 나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말소등기는 전부가 없어졌을 때, 일부가 없어졌을 때. 전부가 없어졌을 때 말소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잡아두시고요. 일부가 없어지면 말소등기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합니다. 자, 말소등기는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내용 앞에는 읽어보세요, 그냥. 자,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등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요,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일단은요,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빈 공간 찾아서 필기점 합니다. 자, 앞에, 자, 아래 위로 한 10줄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 필기할 때 이런 모습을 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 앞에 한 10줄 정도 들어가는데 한 4자 정도만 앞에서 한 10줄 정도 반성시킬 겁니다. 여기 뒤에는 한 줄만 들어갑니다. 자, 위로 한 4자 정도, 4개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4단어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 확보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절차가 지금 그 문장이 동그라미 4번에 말소등기 절차죠, 그죠?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얘가 있으면은 성나서 첨부하세요. 이게 결론이잖아, 그죠?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를 했으면 성나서 첨부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출제자가, 그죠? 성나서 첨부하세요라는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는 장소를 말소등기 절차, 요 절차 빼고 다른 절차를 집어서 예 성나서 첨부하느냐 요래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소등기란 절차를 줘놓고 사람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죠. 말소등기할 때 요 절차를 빼고 다른 절차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논리 성립하느냐 이래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나서 첨부하죠. 예성나서 첨부하잖아요. 그 말소등기할 때 예성나서 첨부하는데, 말소등기할 때 어떤 사람을 준단 말입니다. 말소등기 예성나서 첨부하는데 이런 논리가 나왔는데, 얘가 이해관계인이 맞다면 예성나서 첨부한다는 이 논리는 맞죠. 그런데 말소등기할 때 어떤 사람을 줘요. 사람을 주면서 말소 예성나서 첨부한다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해관계가 못 된다면은 예성나서 첨부한다는 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나서 첨부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나서 첨부 여부가 달라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논리 구조에서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는 장소는 요 말소등기란 절차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 요 사람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차를 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여러 장난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이해관계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성납차 첨부한다 안 한다 이게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에서는 요 두 가지 장난칩니다. 장난치는데 자 일단은요. 자 여기 절차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그랬죠.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는 이유는 이 말소 등기의 무슨 성질 때문에 그러냐 말입니다. 말소 등기 무슨 성질 때문에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느냐니까 권리 등기란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등기란 성질 때문에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란 절차를 빼버리고 다른 절차를 등등등 집어넣었을 때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는 권리 등기 성질을 가지는 거 등장시키면 되겠지. 어차피 권리 등기 요 성질 때문에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니까 그럼 말소 등기란 절차 빼고 이제 권리 등기를 쭉 집어넣을게요. 자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냐 사실관계냐 크게 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어쨌든 권리 등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 말소 등기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죠. 권리 등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말소된 전세권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내용도 역시 전세권이겠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란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가등기를 배울 겁니다만 가등기도 권리 등기입니다. 가등기 말소도 권리 등기입니다. 그럼 가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이것도 맞죠. 그럼 이제 권리 등기 쭉쭉쭉 다 집어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자 공유물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 뭐가 떠오릅니까? 판결이고 그거는 말고 공유물 분할 자른다 그러면 답 없다. 지분 이전. 공유물 분할 지분 이전이죠 그죠? 지분 이전은 지분 교환이잖아요 그죠? 자 지분 이전입니다. 지분 이전된다는 거는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죠. 자 공유물 분할 지분 이전이죠. 권리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성납차 첨부한다 이것도 맞지. 권리 등기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상한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야 돼. 이제 권리 등기 다 성질을 가지는 거. 자 규약상 공용 공동 소유 관계입니까? 공동 소유권을 의미하죠. 내용은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는 이유는 권리 등기할 때 이해관계를 성립하고 그때 성납차 첨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지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할까요? 이거를 물어보면은 무조건 그 등기가 권리 등기냐 사실의 등기냐 이걸 기준으로 잡아라 말입니다. 점점점입니다. 점점점입니다. 권리 등기 성질을 간다면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하는가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털리게 만들려면 이거는 다 맞다 말입니다. 이거는 다 맞는 거예요. 털리게 만들려면 이걸 빼버리고 이제 권리 등기 성질 아닌 걸 집어넣으면 되지. 등기는 권리 등기가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실의 등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의 등기 집어넣으면 이제 틀린단 말입니다. 사실의 등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거짓말 해볼게요. 자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 표시 등기 말 되죠? 자 표제부 등기 할 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이거는 틀려버리지. 간단하단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멸실 등기는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예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그러면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 분할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토지 분할입니다. 자 토지 분할 뭐가 떠오릅니까? 자른다 이런 답 없다 그랬습니다. 면적 감소. 5번지 토지 100제곱미터가 분할되었습니다. 5번지는 반으로 분할됩니다. 면적이 50으로 줄어들잖아요. 토지 분할 가면 면적 감소 열에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면적 감소입니다.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사실의 등기니까 이해관계 성납차 첨부한다 그러면 틀려버리지. 그러면 점점점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적는 사례는 이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제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한다 그러면은 그 주어지 앞에 등기 절차가 권리 등기냐 사실의 등기냐 이렇게 기준 잡으란 얘기입니다. 글자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원리만 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요 제가 수업은 요것만 하는 거야 원래가. 권리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한다. 사실의 등기는 아니다.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사례가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없는 글자입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서만 승낙서 첨부하여야 된다. OX.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서만 승낙서 첨부한다. OX. X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이는 바뀌고 조서 바뀌는 거잖아요. 실질적이면 사실관계적임이잖아요. 승낙서 첨부한다면 설레버리지.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될 때 있어서 이해관계에서는 승낙서 첨부한다. OX? O죠. 전세 보증금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에서만 승낙서 첨부한다. OX?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성질이 권리 등기냐 안 했냐 안 했냐 이거지. 제가 지금 보증금이 올라가면 이해관계, 권리 등기고 보증금이 내려오면 권리 등기 아닌 겁니까? 보증금이 올리 등기면 권리 변경 등기고 보증금 내려오면 권리 변경 등기 사실의 변경 등기입니까? 그러지 말자 말입니다. 포인트를 잡아란 말입니다. 글자 흔들지 마시고 포인트가 권리 등기이냐 안 했냐니까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후손의 저당권자는요. 후손의 저당권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보증금은 내려옵니다. 보증금 내려버리면 그 전세권은 목적은 저당권자 있을 수도 있죠. 내려버리면 저당권 손해보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이해관계 성립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권리 등기 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합니다. 한 문제 간단합니다. 다음 주 이해관계 성납자 첨부하지 않는 거는 이해관계 성납자 첨부하는 것 제가 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지 이거. 간단하잖아 이게. 여기 성납자 첨부하는 거 사례는 엄청 많으니까 그죠? 고래 문제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다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하나 잡았고 자 두 번째 자 말소 등기 절차에서 자 성납자 첨부합니다. 누구 성납서? 이해관계 성납서죠. 그럼 이해관계 성납서 그럼 어떤 사람의 조론제 얘가 이해관계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성납서 첨부한다는 여부가 달라지죠. 그럼 이해관계 누가 되느냐 이해관계 요걸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자 요걸 잡아내야 되는데 자 요게 난코스입니다.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나중에 가등기가 더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걸 더 힘들어합니다. 자 이해관계인데요. 자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이제 358페이지 거기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박스인데 그 박스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은요 여기에 관한 설명을 건드려 좀 많이 길어집니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 타임 잠시 할게요. 한 타임 끊을게요. 잠시 쉬겠습니다.